여러분, 미국 스포츠 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열의 아홉은 르브론 제임스, 마이클 조던, 아니면 미식 축구의 전설 톰 브레디 같은 이름들이겠죠. 미국은 다 한 번도 자국 슈퍼스타가 부족했던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더군요. 이미 자신들의 영웅들로 차고 넘치는 미국이 왜 아시아에서 온 축구 선수 한 명에게 이토록 뜨겁고 어떻게 보면 좀 이례적인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오늘 저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미국 스포츠 팬덤의 그 익숙한 공식을 깨부수고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됐는지 그 이유를 깊이 한번 파헤쳐 보는 겁니다. 단순히 축구를 잘하는 유명한 선수라는 설명으로는 부족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떤 스포츠 스타 한 명의 인기에 대한 분석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오히려 거대한 미국이라는 시스템이 자신들한테는 좀 익숙하지 않은 외부의 가치를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그걸 어떤 방식으로 소화해내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 연구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팬심이 아니라 인정이라는 키워드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왜 미국의 언론과 대중이 손흥민이라는 인물을 그저 응원의 대상을 넘어서 진심으로 존중하게 되었는가? 그 핵심 동력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첫 번째 단서부터 풀어보죠. 자료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미국 스포츠 시장의 독특한 배경을 먼저 짚고 넘어갑니다. 수십 년 동안 미국에서 축구는 사실상 거의 변방 스포츠였죠. NBA 농구, NFL 미식 축구, MLB 야구가 굳건한 성처럼 버티고 있었으니까요. 물론 MLS, 메이저리그 사커가 있긴 했지만 시장을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한 자료의 표현이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당시 관중들은 믿음 때문에 경기장에 간 것이 아니라 경험을 위해 갔다고 합니다. 이 둘의 차이는 생각보다 엄청 큽니다. 그 차이가 오늘의 이야기를 여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경험을 위한 관람이라는 건 주말에 새로 개봉한 블록버스터 영화 보러 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재밌으면 그걸로 만족하고 다음 주에 또 다른 영화 보러 가면 그만이죠. 그냥 일회성 엔터테인먼트 소비입니다. 하지만 믿음을 위한 관람은 차원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건 거의 종교에 가깝습니다. 내가 응원하는 팀은 내 정체성의 일부가 되고 팀의 승리는 곧 나의 승리가 되며 패배는 나의 고통이 되는 거죠. 미국의 주류 스포츠, 그러니까 NFL이나 NBA 팬덤은 바로 이 강력한 믿음 위에 세워져 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이상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축구 경기장으로 막 몰려드는데 그 이유가 어떤 특정 팀이나 라이벌전, 심지어 우승이 걸린 경기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료는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들은 오직 한 사람을 보기 위해 경기장을 찾았기 때문이라고요. 개인 한 명을 보러 경기장에 간다는 것이 그렇게까지 이례적인 일일까요? 미국에도 르브론 제임스 경기 하나 보러 수백만 원 쓰는 팬들도 있고 톰 브레디를 보러 가는 팬들도 분명히 있어 있는데 뭐가 다른 걸까요? 르브론 제임스나 톰 브레디는 미국이 만들어낸 거대한 시스템, 즉 NBA와 NFL이라는 그 종교의 교황이나 대주교 같은 존재들입니다. 팬들은 이미 그 시스템에 대한 믿음을 가진 상태에서 그 정점에 있는 인물을 숭배하는 거죠. 하지만 손흥민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MLS라는 시스템이나 특정 팀을 믿기 전에 손흥민이라는 개인을 먼저 믿기 시작한 겁니다. 순서가 반대였던 거죠. 이것은 마치 교회를 믿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나타난 한 명의 성직자에게 매료돼서 신앙이 생겨나는 것과 같습니다. 미국 스포츠계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거의 이단의 출현과도 같은 현상이었습니다. 기존의 영웅들은 시스템 안에서 탄생한 아이콘인데 손흥민은 시스템 밖에서 온 존재가 오히려 새로운 믿음의 구심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정말 균열이라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그렇게 팀이 아닌 개인에게 믿음이 쏠리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는데 자료를 보니 그 현상이 가장 폭발적으로 일어난 구체적인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LA의 BMO 스타디움이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이 현상의 그라운드 제로였습니다. BMO 스타디움이 사실 미국에서 제일 큰 경기장도 아니고 역사가 깊은 성지도 아니지만 거기가 한순간에 세상의 약속 장소가 됐다는 겁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이 표현이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 원주민 가족도 있고 경기장 주변에 사는 아시아 커뮤니티, 심지어는 유럽이나 남미에서 온 관광객들까지 정말 다양합니다. 그리고 제일 흥미로운 건 평생 축구라고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백인 중산층 가족들까지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양성이야말로 이 현상이 단순한 팬덤을 넘어섰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경기장이 스포츠 시설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적 용광로, 즉 멜팅팟이 된 거죠. 현대 미국 사회가 얼마나 분열되어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이렇게 다양한 인종과 배경, 세대를 가진 사람들이
오직 하나의 목적을 위해 자발적으로 모이는 공간은 정말 드뭅니다. 정치 집회나 특정 문화 축제를 제외하면 거의 없죠. 그런데 스포츠라는 매개를 통해 그것도 특정 팀이 아닌 한 개인을 중심으로 이런 공간이 만들어졌다는 것. 이건 손흥민이 선수를 넘어 서로 다른 공동체를 연결하는 문화적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료에 나온 한 팬의 인터뷰가 딱 기억나네요. 솔직히 축구 규칙은 하나도 몰라요. 그냥 제 친구가 저 사람은 당신 인생에서 꼭 한번 직접 봐야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왔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스포츠 관람이 아닙니다. 어떤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순례에 가까운 거죠. 이 순간 손흥민은 뛰어난 아시아 선수라는 수식어를 넘어서 그냥 글로벌한 경험의 얼굴 그 자체가 된 겁니다. 사람들은 골을 보러 온 것이 아니라 그의 이야기에 참여하러 온 것입니다. 경기장에서 그의 몸짓 하나하나를 보면서 미디어를 통해 들었던 그의 서사가 눈앞에서 펼쳐지는 걸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그럼 여기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왜 하필 손흥민이었을까요? 그동안 수많은 월드클래스 스타들이 미국 무대를 거쳐갔는데 왜 미국은 유독 그에게 이토록 강렬하게 매료된 걸까요? 자료의 핵심 분석이 바로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미국 문화의 깊숙한 곳에는 성실함을 존경하는 것을 넘어 한계를 초월하는 이야기, 즉 영웅서사를 숭배하는 코드가 있습니다. 영화 로키 같은 것이죠. 밑바닥에서 시작해서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정상에 오르는 이야기. 미국인들은 이런 스토리에 거의 본능적으로 반응합니다.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개념 자체가 바로 그 영웅서사의 가장 성공적인 버전이잖아요. 역경을 딛고 일어나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이야기. 미국인들은 그런 스토리를 자신의 이야기처럼 소비하고 싶어 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손흥민이 MLS에 온 방식이 아주 중요했다고 자료들은 지적합니다. 그는 유럽에서 모든 것을 이루고 쉬러 온 약간은 지친 슈퍼스타의 모습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의 완결된 서사를 통째로 들고 미국 땅을 밟았습니다. 세계 최고 리그인 프리미어리그에서의 정점, 수많은 우승 경력, 국가대표팀과 소속팀의 주장으로서 보여준 리더십,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전 소속팀과 팬들에게 기립박수를 받으며 떠나온 품위 있는 작별이라는 서사까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온 겁니다. 미국인들에게 이건 커리어의 마무리가 아니라 영웅적 여정의 새로운 챕터로 읽혔다는 것입니다. 자료들이 제시하는 비교도 아주 흥미롭습니다. 과거 미국 축구를 뒤흔들었던 데이비드 베컴이나 리오넬 메시와의 비교죠. 이 비교를 통해 손흥민 현상의 독특함이 선명해집니다. 베컴은 미국의 화려함과 스타성을 가져왔습니다. 할리우드 스타와 같은 아우라였죠. 메시는 두말할 필요 없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천재성, 즉 신의 재능을 가져왔습니다. 둘 다 미국 축구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자료에 따르면 손흥민이 가져온 건 그것들과는 결이 완전히 다른 가치체계 그 자체였다는 겁니다. 가치체계. 구체적으로 어떤 가치들을 말하는 걸까요?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이런 것들입니다. 커리어 내 흔한 스캔들 하나 없는 선수. 언론을 자기 입맛대로 이용하거나 조종하지 않는 선수. 그리고 슈퍼스타라면 의뢰에 요구할 법한 특별 대우를 전혀 요구하지 않는 선수. 그런데 진짜 역설은 여기서 발생합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바로 그 사람을 위해 도시 전체가 그의 스케줄에 맞춰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바로 그 역설이 미국인들을 놀라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존중하게 만든 핵심입니다. 미국 사회는 힘과 영향력을 존중하지만 그 힘을 휘두르지 않는 겸손함과 품격에 대해서는 더 큰 경외심을 표하거든요. 손흥민은 경기장 안에서는 최고의 퍼포먼스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지만 경기장 밖에서는 어떤 특권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모습을 일관되게 보여줬습니다. 이것은 천재성이나 화려함과는 다른 종류의 힘, 즉 신뢰와 인격에서 나오는 힘입니다. 미국인들은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선수는 뭔가 다르다고 직감한 것입니다. 그 다름이 결국 시스템 자체를 움직이게 만들었다는 분석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자료에서 가장 인상 깊게 본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 탐구의 결론을 한 문장으로 압축한 것 같았는데요. 그 문장은 이렇습니다. 미국인들은 쉽게 누군가에게 고개 숙이지 않는다. 하지만 불변의 원칙이 하나 있다. 만약 당신으로 인해 시스템이 스스로를 재조정하게 만든다면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 정말 핵심을 꿰뚫는 문장입니다. 개인의 성공을 넘어서 그 개인이 속한 집단이나 시스템 전체에 어떤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는가. 그것이 미국 사회가 진정한 위대함, greatness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손흥민은 그걸 해낸 겁니다. 더 중요한 건 그걸 이뤄낸 방식입니다. 그는 거대 자본의 힘이나 정치적인 권력, 혹은 미디어 플레이로 시스템을 움직인 게 아니에요. 자료들이 명확하게 짚어주듯이 그는 오직 일관성, 규율,
그리고 그 누구도 복제할 수 없는 그만의 이야기만으로 그걸 해냈습니다. 방송사들이 그의 경기 시간에 맞춰 프라임타임 스케줄을 바꾸고 도시의 교통당국이 그의 동선을 중심으로 교통 통제를 하고 평생 축구에 관심도 없던 주류 언론들이 그의 골이 아니라 그의 가치에 대한 분석 기사를 쓰기 시작하는 것. 이것들이 바로 시스템이 한 개인을 위해 스스로를 재조정하기 시작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들입니다. 그래서 자료의 결론이 이것은 아직 골이나 우승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물론 그의 압도적인 실력은 이 모든 것의 기본 전제 조건입니다. 하지만 이 현상의 본질은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자신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아시아에서 온 한 선수를 통해 스스로에게 우리는 지금 무엇을 목격하고 있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그 순간에 대한 기록입니다. 단순한 스포츠 스타에 대한 열광을 넘어 한 개인이 가진 서사와 가치가 거대한 시스템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사례인 셈이죠.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여러 자료들을 깊숙이 파헤쳐 봤는데요. 결론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손흥민 현상은 한 선수의 개인적인 성공담을 훨씬 뛰어넘는 이야기였습니다. 축구가 꼭 필요하지 않았던 나라. 자국의 슈퍼스타들로 이미 차고 넘치던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이 한 아시아 선수가 가진 독특한 이야기와 흔들리지 않는 가치 때문에 스스로의 관점을 재조정하기 시작한 놀라운 순간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자료의 마지막 문장이 이 모든 것을 함축하는 것 같습니다. 그 문장을 인용하면서 오늘의 탐구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었다. 정말 강력한 마무리입니다. 만약 이게 정말 시작에 불과하다면 앞으로 어떤 일들이 더 벌어질지 상상하게 만듭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한 선수가 경기장 위에서의 실력뿐만 아니라 오직 그의 가치와 서사만으로 세계 최대의 스포츠 시장에서 이 정도의 인정과 존중을 얻어낼 수 있다면 이것이 과연 미래의 스포츠 스타나 글로벌 아이콘의 정의를 어떻게 바꿔놓게 될까요? 어쩌면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영웅이 탄생하는 조건을 바로 지금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